안녕하세요. 백운산 신녀 간음사 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 2022년 7월 17일 11시 백운산 신전이 관음사 간판으로 바꾸면서 점안식을 무사히 치렀습니다. 아버지 환웅님과 그리고 풍백, 우사, 운사 그리고 3,000명의 하늘의 신님, 이 3,000명의 하늘의 신은요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의 신이십니다. 그리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 두 분의 점안식을 치렀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죠. 신께서 아버지 환웅님께서 강림하신 날이기도 하고요. 7월 17일 제헌절이기도 하고 일요일이기도 합니다. 우연히 한 번만 겹치면 우연이고요. 두 번이면 필연이고요. 세 번이면 인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번의 인연이 겹친 것은요. 단순한 인연과는 더 깊은 필연이기도 하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과거의 삶과 연관된 인연과 관련이 많습니다. 어제 우리 아버지 큰 스님이신 연불선원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인연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또 만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큰 스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소중한 인연들을 감사히 여기면서 오늘 유튜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점안식을 마치고 나니까요 좀 굉장히 많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의 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으신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면서 정말 화를 내기도 했고 화를 낼 뻔한 적도 많은데 이제 앞으로의 나는 화를 잘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으니까요. 2달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저는 고행과 수행과 그리고 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2달이 아니라 거의 3달가량인 것 같아요. 3달 동안 굉장히 많은 걸음을 걸었고 또 뛰어도 봤고 그리고 아파도 봤고 가슴도 아파봤습니다. 가장 힘든 절정의 시기에 저는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됐고 아주 어려운 시각에 바닥을 쳤을 때 신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저의 이 집착이라는 거 있잖아요. 고집, 집착 이거 참 버리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제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게 어딨어 라고 늘 말을 했고 그리고 웬만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결과 얻어진 거는요 전신마비라는 병을 얻었고요. 전신마비 병을 얻어서 죽을 고비를 겪고 병원에서 4년 누우면서 생각한 것이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신이 제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신의 제자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면서요 다시 한번 몸이 회복되는 기적을 느꼈지만은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었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고 저를 이용해서 뜯어먹으려는 사람도 있었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또 저를 옆에서 격려해주는 사람 또 이끌어주는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맺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께서 정해주신 60년이란 인생 중에서요. 아버지 하느님께서 이미 땅에 내려와서 하신 일이 많은 동물들에게 수명이라는 것을 정해주셨죠. 그때 사람의 수명과 개의 수명과 고양이의 수명은 30년씩으로 정해졌습니다. 기꺼이 개가 15년을 사람에게 내어주었고 또 고양이도 기꺼이 15년의 수명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와 강아지가 사람과 반려견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30년이란 생에서 30년이란 생을 더 얻은 거죠.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좀 이기적인 거가 맞죠. 그래서 저희는 60년이라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려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고려시대 때 60세가 되면은 삶이 어려우니까 어머니를 내다버렸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삶 속에는 진실과 거짓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요. 사실은 원래 오리지널 것과 반대되는 거꾸로 된 이런 사실들을 왜곡되어 온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궁금해하고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고려장은 없었다는데 그럼 그런 용어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제가 올해 60살을 겪으면서요.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60살이라고 아들 둘이서 돈을 모아서 17번 모아서 제주도 여행을 보냈는데요. 제 꿈이 웨딩드레스 한번 더 이쁘게 입어보고 찍어보고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웨딩드레스 이벤트 깜짝 이벤트로 웨딩드레스 찍고 사진 이벤트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요. 제주도 여행 가서 여행도 가고 저는 꼭 여행지를 그냥 가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기도터를 찾아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제주도에서 웨딩 촬영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웨딩 촬영을 다음날 마지막 날 우리 아들이 하루를 이렇게 웨딩 촬영으로 잡아서 하는데요. 그 웨딩 촬영하는 날 보니까요. 그 웨딩 드레스를 입는데 야외 촬영이라고 갔는데 보니까 웨딩 드레스가 정말 꼬질꼬질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더러워요. 최악의 웨딩 드레스였어요. 그 중에서 깨끗한 옷을 입겠다고 했더니 그 옷은 사이즈가 안 맞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은 웨딩 드레스 옷이 얼마나 꾸질꾸질했는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작가라고 하니까 사진을 잘 찍어주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사진을 잘 찍어주면 또 포샵을 요즘 잘하니까 이쁘게 나오겠지 하고서는 찍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는 백운산 신전을 찍으면서 또 입던 옷들이 있어서 예쁜 옷들을 가져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옷을 많이 바꿔 입어가면서 신나게 아이들을 쫓아다니는 여자 역할도 해가면서 재밌게 촬영을 했습니다. 물론 작가가 좀 잘 찍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작가한테 수고비도 더 주고 마지막에 액자비도 더 달라고 성급한 저의 성격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사진을 보내줬는데 사진이 세상에 우리 아들이 찍은 사진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작가라고 해서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세상에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쓰레기다. 차라리 버리세요 그랬어요. 그런 사진을 저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더럽고 사진이 저의 진짜 완전히 살 삐져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사진을 못 찍어요. 똑같은 사진인데도 우리 아들이 찍은 거는 되게 이쁘고 아름답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 그 사진 그냥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의 고생스럽게 낸 돈, 뭐 제가 또 100만 원 낸 돈, 수고비 돈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새롭고 예쁜 옷으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저 마음에 약속을 하고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원주죠. 원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그 과정에서 고려장이라는 얘기가 오갔거든요. 재미있게 하자고 하는 말이었는데 이 고려장이란 말이 결국은 60세가 되면은 60세까지 인생이 끝이잖아요. 신께서 정해주신 수명이. 61세부터 잘 다시 시작해보자고 환갑잔치를 하는 거죠. 우린 육순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데 운으로 따진다면 60이 최고의 아군이에요. 운세가 아군이고요. 거기다 들어온 살이 병보살이 들어왔습니다. 이 병보살은요 아프라는 살이에요. 그러니까 60을 넘기기가 참 힘든 거죠. 그래서 60을 잘 넘기면 그래서 축하한다고 61세에 환갑잔치를 하는 거죠. 우리가 1세 되면 돌잔치 하는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60세가 되면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60세에 죽을 고비를 넘는다 해서 나온 말이 고려장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려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고려장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신께서 만들어 놓은 이 60세라는 고려장을 저는 거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운세는 고려장을 치르고 아주 힘든 고행을 했겠다면은 어제 7월 17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의 삶은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되겠죠. 네. 오늘은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안정이 되고 제 유튜브를 보시면 이렇게 표정도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훨씬 더
백운산 신전 때는 뿌연 안개 속에서 제가 헤매고 살았다면, 또 뿌연 안개 속에서 또 손님들을 상담해야 했다면 답답하게 말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음, 며칠날 언제쯤 이런 것들. 근데 이제는 그 답을 좀 쉽게 드릴 수 있는 해안도 생겼고 지혜로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점을 보기가 더 쉬워졌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점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방문하러 오세요. 제가 좀 더 잘 봐드릴게요. 그래서 이 백운산 신전, 이 변한 관음사는요, 관음사 간판은 2015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네. 관음사에서는요, 저희가 조금 리모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신전을 운영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과 저와 불편했던 것들, 어떤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통하지 않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좀 더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리모델링과 변화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돈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이랬던 저의 과거에서 가장 힘들고 소중한 것들을 잃었을 때 필요한 것들을 찾아 보니까 필요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방법들을 조금씩 바꿔갔습니다.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 시대에서 아버지 환호님이 내려오신 거고요. 그리고 신님들이 답답하셨던 최영 장군님이 왕으로 승진하신 거랑 똑같은 그런 높은 곳에 임하시는 그런 축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저도 제자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점을 잘 보겠죠. 신점뿐만 아니라 사주 운세도 좀 더 잘 볼 수 있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백운산 신전 관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냥 편하게 오가고 지나가다가도 들어와서 그냥 신들이 계신 곳에 기도도 하고, 또 답답한 거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보러 오기에 상담 날짜 받고 예약 날짜 받고 되게 힘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오가고 지나갈 때 잠깐 틈내서 한 가지 정도는 물어볼 수 있게 이렇게 제가 꾸며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답답하면 들려서 그냥 차도 마시고 힐링도 하고 생각도 하고 신께 기도도 하고, 그리고 짬날 시간에 저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면은 제가 궁금한 거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한 가지 때문에 상담 예약을 받아야 되고 꼭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나온 겁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야 업로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상담하는데 또 돈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곳곳에 이렇게 고시함을 만들어 놓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성심성의껏 고시하시면 또 제가 뭐 그런 거 보지 않고도 궁금한 거 답을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보지 않지만 신께서는 보고 계시죠. 네, 아버지 하느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손님들이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요, 100원이라도 본인 성의껏 하라는 얘기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부자가 되시라고, 성공하시라고 이렇게 업로드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함도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예? 저희 집에 오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동전을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오시란 얘기죠. 편하게 오셔서 차도 마시고, 어디 가면 커피 한 잔 꼭 사 마셔야 되는데 차 마시고 마당에서 친구랑 수다 떨다가 이렇게 갈 수 있게 그렇게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밭도 좀 깨끗하게 해놨고, 또 아미타 부처님 전에도 길을 따라가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지장보살님한테도 기도할 수 있고, 선앙당도 만들어서 선앙당님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곳곳에 숨은 곳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탑도 쌓고, 또 궁금한 건 저한테 물어도 보고 이렇게 업로드해 놨으니까요. 편하게 오셔서 힐링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저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초심처럼 다시 힐링의 숲, 치유의 숲, 신의 뜰 이렇게 바꾼 이름도 그 이유입니다. 네. 앞에도 그 잘못된
예, 그 똥흙 때문에, 똥이랑 흙 때문에 냄새가 너무 나서 온갖 벌레들이 꼬였는데요. 이걸 다 치우고 났더니 깨끗해졌어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요. 나쁜 기운들을 퇴마하기 위해서는 편백나무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좋아하는 게 편백나무 베개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점화식 때 편백나무 베개를 선물로 많이 해드렸습니다. 저희 신도분이 편백나무 베개 공장을 하시거든요. 베개천국이라고 저기 치시면은 저기 네이버에 베개천국 치시면 거기서 슈가로제라는 브랜드로 편백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백나무를 베고 편백나무를 주변에 뿌려두면은 나쁜 벌레들 이런 것들이 꼬이지 않고요. 그리고 나쁜 기운도 퇴마가 됩니다. 퇴마 기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백나무가 좋은 겁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여러분들 나쁜 기분들이 침투해 있으면요. 아무리 힐링을 하고 싶어도 힐링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똥옥을 다 버려놓고 거기다가 편백나무 칩을 또 잔뜩 갖다 주셨더라고요. 우리 신도분께서. 베개를 이렇게 주문했더니 잔뜩 갖다 주셔서 그 베개 편백나무 칩을 거기에다가 쫙 뿌려놓고 향이 나오게 했더니요. 오늘 밤에는 벌레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삶 속에서 조그만 지혜와 그 다음에 테마법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 많이 나눠드리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쁜 기운들을 퇴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벌레들도 퇴치해야 되고요. 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맑은 향과 편백나무의 숲으로 여러분들 힐링 받으러 오세요. 커피는 공짜입니다. 네, 상담료도 100원. 그렇다고 너무 100원만 내면 그렇겠죠? 1000원? 네, 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니까 100원도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힐링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답답한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차도 마시고 네, 기도도 하고 이런 터로 업그레이드 돼 있으니까요. 놀러 오세요. 간호사로 놀러 오세요. 네, 배고프면 밥도 먹을 수 있게 밥솥에 밥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드시고 마음대로 치우고 가시면 됩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곳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자와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 온 곳이니까요. 네, 우리 다 같이 부자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 유튜브 꼭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면 부자가 쏙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